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은 한 주였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 K씨와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조치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개요랄까요? 우리 설명 요정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이제 폭로, 이른바 폭로로 시작된 스캔들인데요. 지난 9일이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일에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직후에 방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뭐 방한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기간 등 이것들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습니다. 참사관이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주미대사관의 K 참사관이 문서 열람 권한도 없는데 문서 열람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서 이제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 통화 내용이 담긴 출력본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걸 일부 내용을 좀 불러줬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외에도 사실 그 전에도 한 2건 정도를 그분이 이제 누출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3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또 강효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4월에 문화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여기 휘말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간신문에 이제 누출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당은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강효상 의원이 왜 이런 내용을 폭로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수석님이 강효상 의원과 좀 잘 아는 사이시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을 했었고 우리 강효상 의원은 물론 이제 경제부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저는 정치부에서 많이 했지만은 쭉 그쪽에서 레드 카펫을 밟아서 쭉 올라간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성공한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선 기자실의 시절에도 보면은 좋은 의미로는 기자 정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까지도 아주 막 일에 욕심을 내는 뭐 유능하고 출중한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왜 그랬느냐. 이분이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공천이죠, 공천. 결국은 이제 공천을 받을 뭔가를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존재감 출신이고 과시?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좀 과시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좀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달이 나버린 거죠. 저는 그냥 자기 정보력을 과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 트럼프의 방안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올 기회가 있는데 5월 말에는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또 6월에는 G20 회의 때문에 일본 오사카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오는데 한국에 들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 당했다라고 해서 외교 무능이다, 참사다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상급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방안이 성사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순수하게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부고 말고 자기 죽었다는 그거 말고는 뭐든지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좀 그 뭐 민감한 사안이죠. 더구나 정상 통화 내용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원치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해석이고 정부에 타격을 좀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애면 걸면 와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조금 이미 보도가 좀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제 이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강효상 의원의 의도, 뭐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는
기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여태까지 공개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외교부 출신 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유가 이게 상대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효상 의원의 지금 행태는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 쟁점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외교 기밀 유출이냐 아니면 공익 제보냐 하는 것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이 네. 외교 기밀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교 기밀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국익에 심각한 위해가 따를 때 이걸 외교 기밀이라 또는 국가 기밀이라 하고 이걸 나누죠. 1급, 2급, 3급. 그래서 보통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확이라는 걸 써서 본인들은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지만 나머지는 그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상 대화를 하면요. 청와대에서 외교부에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당사국 대사에게 보여줄 때는 친전이라 해서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특정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요번에 대사관에서 10몇 명이 지금 돌을 나봤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기강회의고요. 그러면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생산자가 이거 기밀이다 하면 기밀인 거예요. 왜? 외교 통화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까지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K 참사관도 이거 예. 기밀 본인, 맞다. 기밀 맞다고 예. 하고 확인을 본인 잘못을 했죠. 인정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한데 그러면 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강효상 의원에게 그렇게 쉽게 전했으며 강효상 의원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깥에 나와서 기자회견으로 이 사실을 알렸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정의용 실장의 전화는 볼튼은 요즘은 아예 잘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오 장관의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자,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왜 안 되겠습니까? 좀 방한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그러면서 한미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해야 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익제보적 성격을 갖겠다고 한다면 한미 정상들 간의 통화를 보니까 이거 정말로 굴욕적이다.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방한하는 문제를 이렇게 사정을 하고 저자세로 그러느냐. 네. 이런 이렇게 멘트라도 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다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보니까 뭐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한 가능성이 좀 생겼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굴욕인지. 공익제보이고 이게 뭐 왜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낱낱이 알아야 되고 그게 말이 안- 공익제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익제보 이전에 절차상 기밀이에요. 기밀이 유출이 됐는데 뭐 강효상 의원뿐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어떤 이상음이 들리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상음은 들리고 있었어요. 정황상. 예를 든다면 5월 4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 실험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아베한테 전화를 해요. 그 후에 한국 내에서 비단 야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니 이런 일을 왜 미일 간에 통화를 하지? 우린 그럼 패싱이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 와중에 통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밀이 있다라고 아마 자기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효상 의원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거 맞습니다. 이게 뭐 공익 제보라면 비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 일본 가는 길에 우리나라 좀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거 자기가 하라고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거 자기가 하라고 요청했던 거 하는 게 왜 비리입니까? 그걸 왜 폭로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물타기라는데 뭐 트럼프도 얘기했다. 자기가 트럼프입니까? 트럼프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기가 무슨 트럼프야? 우리가 전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단을 왜 자기가 해? 응? 그 내용이 별거 아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밀 해제권이 자기한테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흥분하지 없어요. 마시고 그렇죠. 내가 얘기할 게 있어. 내가 같은 얘기하고 있는 왜냐면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다고 한다면 공당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진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거든요. 보수 정권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던 그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감싼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행위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하는 그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저는 아마 한미 정상간 통화를 한 20-30번은 들었을 것 같고 직접 제가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 할 때 그 자리에 외교안보수석하고 둘이 배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브리핑한 거 이외의 얘기가 밖에 나간 일이 없어요.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 사안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원의 그 직무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할 때 청와대 근무할 때 다 쓰셨죠? 저 보안각서 다 쓰죠. 직무 중에 지득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아니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강효상 의원을 조금 커버하는 얘기를 한다면 아마 본인은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뭐 비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당시 이미 미국 쪽의 언론을 통해서 일본 올 때 한국 들릴 계획이 없다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이미 다 흘러나왔어요. 많이. 그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보도한 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얘기했다고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몇 번 와달라 그랬는데 내가 못 간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하고 이 산케이하고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 정말 나쁘다고 보거든요. 산케이가 어떤 언론인지 알잖아요. 일본 우익 언론이고. 아니, 심지어 그런 지금 보도가 그 나왔다는 우리나라 거지. 보수 언론에서 한 보도를 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지금 공식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김에 우리나라 좀 들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폭로 가치가 있는 비리냐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계획을 짰습니다. 일본은 방문했지만 한국을 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 초청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일본만 오려던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나라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외교전의 승리다. 이때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강효상 의원이었어요. 근데 한국